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2년 경기 중등특수 합격생으로 이제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어떻게 제가 공부를 진행했고, 그리고 각 키워드별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공부했는지 사진이랑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제 성적이 나와 있는데, 전 1차 점수 이제 전공 64점, 교육학 15점을 받고, 이제 2차 성적은 이제 95점 5.12를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합격해서 경기도에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제가 공부 시작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올해 21년도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4학년 현역일 때 시험을 한번 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에도 잡혀 있지 않았고,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를 하다, 뭐 따로 강의도 없이 그냥 강론서 보면서 마구잡이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생 실습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맨날 게임만 하고 축구나 하러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그냥 시험을 치고 이제 꽈랑만 간신히 넘는 점수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러면 나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기간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유경아 교수님 기본 이론 강의만 이제 결제를 해놓고 이제 그것만 들으면서 기간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할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유경아 교수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직강을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직강을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집중관리반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1년 동안 유경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1년 계획으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그냥 커리큘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이제 집중관리반을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 3월부터 이제 끝까지 1년 내내 공부 시간이 다 똑같았어요. 공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고 이게 다 똑같아 가지고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2월 달에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그 이유는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반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도식화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기본 이론반에서 제 기억상으로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수업을 하고 나면 그냥 1시간 정도만 했던 거 그냥 다시 복습하고, 이제 그 나머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한 12시부터 한 7시, 8시 한 이 정도까지만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따로 교육학은 안 했었고요. 그냥 이렇게 기본 이론반 하고 뭐 주말에는 공부를 한다고는 했었는데 한 3시간 이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1, 2월이 지나가고, 또 자기 관리가 되게 힘들다 보니까 그 집중관리반을 신청해서 집중관리반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량진에서 있던 게 아니라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중관리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좀 더 일찍 오거나 더 늦게까지 남아서 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집중관리반 시작 시간인 이제 8시 50분, 이제 9시 그때부터 저녁 시간, 점심 시간 제외하고 10시까지 이렇게 그냥 앉아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어떻게 서브노트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에 나온 거, 사진 나온 거 보시면 서브노트가 되게 뭔가 별거 없이 되게 뭐가 안 적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이제 보통은 2월과 3, 4, 5, 6 하면서 이제 강로만까지 하면서 서브노트를 완성했었는데, 다 그냥 키워드만 이렇게 도식화 해가지고 키워드만 적어놓고 인출하는 용도로만 이제 서브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든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교육학 서브노트도 이제 그 전해에 한번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이제 키워드만 정리해 가지고 이거를 보고 따로 이렇게 백지 인출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굳이 그냥 이제 키워드만 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인출하자 이런 용도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서브노트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있는 서브노트도 제가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서브노트는 제가 11월 달에 시험을 보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잘 외우지 못했던 이론들이라든지 확실하게 정의를 알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한 장의 영역당 한두 장, 뭐 학장 같은 거는 세 장 이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거 만드는 서브노트 이것만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고, 그 전에 그냥 보통의 서브노트들은 모든 장애 영역들을 다 키워드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서브노트를 간략하게 작성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이제 요약해서 작성하다 보면 강론서에 적혀 있는 말들이 되게 다르게, 거기 적혀 있는 의도와 다르게 요약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좀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단권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단권화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게 뭐 없어 보이지만 이제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초록색으로 제가 기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유경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판서 하실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기출 표시를 해주시는데, 제가 처음 할 때 파란색 펜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기출 연도만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렸던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파란색으로 키워드만 정리해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형광펜을 칠한 부분은 제가 이제 정의를, 제가 암기해야 하는 정의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 정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권화를 어느 시기에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1, 2월 뭐 한 10월 달까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강론에서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 위치에 붙여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종이에 손으로 써가지고 잘라서 붙여 놓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권화를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데 강론서에 있는 그냥 통문장 자체를 갖다 넣었어요. 혹시나 이제 똑같이 아까 서브노트 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 문장을 이제 유지하는 상태로 이런 방식으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단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종이에 손으로 써서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타이핑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하게 잘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단권화를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단권화를 해가지고 책을 나눠가지고 이제 좀 이게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장특법이랑 총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월부터만 장특법이랑 총론에 대해서 시간을 따로 공부 시간, 이제 전공 공부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이제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서 노량진으로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통학을 했는데, 이제 그때 급행을 타면 한 4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럼 이제 그때 아침에는 장특법을 보고 집에 올 때는 총론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이제 뭐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도 이제 법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했던 게 아까 서브노트처럼 이렇게 키워드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 키워드를 보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던 방식이 따로 스터디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했던 방식이 되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고, 처음에는 되게 인출하기 어려웠는데 나중에 가니까 되게 금방금방 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소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뭐 이제 보면 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도 있고 되게 이거 여기까지 봐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보려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게 봤던 것들이 그래도 시험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다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장특법이랑 총론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시간을 써서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뭐 그런 교육과정 같은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보려고는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하루 1시간 정도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스터디를 이제 교육학까지 포함해서 이제 3가지를 스터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론반, 기출 심화 강론반 할 때 이제 스터디를 전공 스터디를 하나 했었고, 그리고 연도별 기출 분석 스터디도 하나 하고,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는 논술 작성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가 되게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었어요. 스터디를 할 때 다른 스터디원들과 서로 인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는지 말하고 다시 또 머릿속에 다시 재정립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너무 이제 동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좀 높이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스터디원들 앞에서 이제 인출을 하고 이랬을 때 막 망신당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이렇게 스터디했던 부분들은 되게 좀 열심히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 이제 스터디 그 이제 기출 심화 강론반 때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원이 총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기출 심화 강론반 때 강의를 듣고 이제 그 내용들을 그 내용 범위 안에서 이제 서로 구두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서로 키워드를 불러주면 이제 정의를 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단계를 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두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그 기출 심화 강론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주 1회 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고요. 그냥 이제 스터디 공부하는 거에 이제 최대한 시간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터디는 이제 연도별 기출 분석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출 분석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학 스터디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육학 스터디도 나중에 교육학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출 분석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분석을 총 2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출 심화 강론반 때 이제 그때 장애 영역별로 나오는 기출 문제 이제 유영하 교수님도 그때 다뤄주시긴 하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같이 기출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도별 기출 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를 이용해서 연도별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월, 5월, 6월 이때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8월, 9월, 10월 이때쯤에도 한 번 더 2번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이제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나온 문제와 정답들을 이제 아까 제가 초록색 펜으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단권화를 이제 기출에 나온 문제들이라든지 그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 정답에 있는 문장들과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단권화 초록색 펜으로 단권화하는 방식으로 기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역별 기출 분석을 했었고 이제 연도별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기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는 시기여가지고 그러면 되게 그 장애 영역에 관해서만 공부를 하고 다른 장애 영역들이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 기출 분석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소홀할 수 있었던 다른 장애 영역들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때는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터디 원과 함께 이제 정답을 공유해가지고 서로 정답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을 다시 좀 바르게 정립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던 5개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을 바르게 고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기출 분석도 되게
스터디도 되게 유용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기 방법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뭐 백지 인출도 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도 이제 머릿속으로도 인출하고 했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 두 가지를 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암기 방법은 깜지 쓰기였습니다. 제가 또 앉아 있으면 좀 집중을 못하는 타입이라서 한 손에 꼭 뭘 쥐고 계속 쓰고 있어야지 이제 잠도 안 자고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지를 쓰고 이 깜지개들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지만 좀 희열감을 느끼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지를 쓸 때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식 그리기를 가장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도식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정립이 되고 이제 서브노트 키워드만 보고 서브노트를 완성할 수 있었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이제 키워드별로 다시 깜지 쓰기를 하는, 정의도 깜지 쓰고 그냥 뭐 이렇게 단계 같은 거 있으면 단계도 깜지 쓰고 이런 방식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또 뭐 장특법이나 총론 같은 경우에도 정 안 외워지는 문장들은 다 깜지 써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깜지를 그냥 버리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이걸 보면서 혼자 희열감 느끼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지 인출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집중 관리만 할 때도 이제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백지 인출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저는 또 깜지 쓰듯이 똑같이 이제 백지 인출을 제가 뭐 공부했던 내용들을 백지 인출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구두 인출하는 게 낫고, 또 이제 구두 인출로 하는 것보다 백지 인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암기하는 데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학인데요.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그렇게 크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방식, 저는 이제 강의를 따로 사서 듣진 않았고 그 이제 그 유튜브에 교육학을 이제 1년치를 올리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냥 이제 그거 보면서 그거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유튜브로 모의고사도 보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3월부터 시작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본 이론들에 대해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본인 카페에 이런 그 이론별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문제들을 다 프린트해서 다 잘라가지고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 이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모범답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7월, 8월부터는 이제 스터디원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해서 논술 쓰기를 했는데요. 따로 만나가지고 논술을 썼다기보다는 한 주 2회 정도 각자 모의고사 문제를 정해가지고 이제 서로 모의고사를 쓰면 서로를 카톡에 올려주고 그 답안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의고사 쓰기, 논술 쓰기를 했어요. 따로 논술 쓰기는 시간에서 안 하고 그 교육학 시간이 제가 9시부터 11시 반까지 교육학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좀 1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교육학을 좀 쓰고 써야 되는 날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학 논술 쓰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론을 공부를 했었는데 좀 최근 교육학 문제들이 되게 오묘하게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각자의 방법을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스트레스 해소랑 동기 유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것만큼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떻게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뭐 별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부끄럽지만 게임을 좀 했습니다. 이제 게임을 좀 하는데 어차피 이제 집중관리반에 참여하니까 평일에는 애초에 할 시간도 없고,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가 다음날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주말 제가 정한 공부 시간, 예를 들면 순공 시간 5시간을 정해놨으면 그거를 채웠을 경우에만 주말에 이렇게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시고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계시고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OTT 같은 걸 보면 다음날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다음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튜브랑 넷플릭스는 애초에 다 어플도 지우고 그냥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공부하는 동안 진짜 거의 안 마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영향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었고, 이제 동기 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존심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영역별 문제풀이를 가면 뒤에 이렇게 성적이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적을 받았을 때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점수가 있으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막 후벼파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저기에 점수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되게 동기 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 유발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제가 또 뭐 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옷을 사건 신발을 사건 그런 식으로 제가 사고 싶은 걸 하나 정해놓고 한 달 동안 뭐 공부할 양이라든지 어느 정도 모의고사 등수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들이 충족이 되면 이제 그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좀 외적인 동기유발을 그 동기유발 요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냥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런 방법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기유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깜지 쓴 거 모아놓고 또 깜지를 많이 쓰니까 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펜 다 쓴 거 이렇게 모아놓고 이거 보면 또 혼자 집에 가서 희열감 느끼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자기만의 공부 방법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1년 동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